우리는 모두 기적을 꿈꾸지만 정작 기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라도 깊은 산골, 인구 800명 남짓한 작은 마을.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고 웃게 만들 줄 아무도 몰랐다. 2024년 늦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한 어느 월요일 아침. 박순자 할머니, 82살. 그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온다. 박순자 할머니의 부엌은 작았다. 가로 세로 합쳐봐야 겨우 4평. 하지만 그 작은 공간에는 60년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1960년대에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던 아궁이 자리, 이제는 가스레인지로 바뀌었지만 그 위치는 그대로였다. 벽에 걸린 녹그릇들은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들. 각각의 흠집과 변색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직접 담근 5년 묵은 된장. 텃밭에서 기른 애호박과 두부, 표고버섯. 재료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내공이 들어 있었다. 아이고, 오늘은 된장이 참 잘 익었구먼. 혼잣말이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았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막내 손주 지훈이만 방학 때마다 찾아왔다. 23살 김지훈. 서울 모 대학 미디어학과 3학년. 그는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와이파이도 제대로 안 터지는 이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연결된 느낌을 주었다. 그날도 그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었다. 처음엔 그저 추억을 남기고 싶었을 뿐이었다. 휴대폰 앵글 속에 담긴 할머니의 손. 주름진 그 손이 재료를 다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같았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숟가락이 뚝배기에 부딪히는 소리, 할머니가 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할머니,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아이고, 무슨 예술이요.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달랐다. 인스턴트와 배달 음식에 익숙한 그의 세대에게 할머니의 요리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내는 연금술이었다. 영상을 찍은 건 충동적이었지만 편집은 신중했다. 지우는 미디어학과답게 영상에 자막을 넣고 배경음악을 깔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드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진짜 모습, 그 자체. 우리 할머니의 아침 밥상이라는 소박한 제목. 설명란에는 단 한 줄. 82세 할머니가 60년 동안 매일 차린 밥상입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우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마치 소중한 비밀을 세상과 나누는 것 같았다. 처음 하루는 조회수 47, 대부분 지훈의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둘째 날 아침 숫자는 3,000을 넘어 있었다. 셋째 날은 5만. 알고리즘이 영상을 추천하기 시작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힐링이다. 할머니 손맛이 화면을 뚫고 나와요. 엄마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런 게 진짜 먹방이지. 디지털 세계는 냉정하고 빠르다. 1초의 지루함도 용납하지 않는 그곳에서 82세 할머니의 느린 손놀림이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 그것은 역설이었고 동시에 시대의 갈증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다. 지우는 믿을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반응이었다. 그래. 사람들이 좋아한다니 다행이구먼. 근데 이거
돈 내고 보는 건 아니지? 할머니, 공짜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평생 대단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주는 지훈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뭔가 따뜻한 것을 느꼈다. 멀리 떨어진 누군가가 자신의 된장찌개를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 같았다. 두 번째 영상은 김장하는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댓글창은 폭발했다. 한국인의 DNA가 깨어났다. 이거 보고 김장하러 시골 내려갑니다. 할머니 양념 비율 좀 알려주세요.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다. 먼저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스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이어서 방송국 섭외가 들어왔다. 처음엔 모두 거절했다. 할머니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한 통의 편지가 마음을 바꿨다. 할머니, 저는 캐나다에 사는 교포 2세입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할머니 영상을 봐요. 저희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할머니 영상을 보면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사연이.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밥 짓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큰아들 정수, 대전에서 학원 운영하는 둘째 딸 미경,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는 막내 아들 현준. 각자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급히 내려온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다. 거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TV에서는 할머니를 다룬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실버 크리에이터의 시대라는 특집 기사였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갑자기 유명인이 되셨다고요? 근데 오빠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자식들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받는 관심이 부담이 될까봐, 혹시라도 악플에 상처받을까봐, 무엇보다 건강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는데 그만두라고? 공기가 얼어붙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자식들은 놀랐다.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와 단둘이 마당에 앉아 있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할머니, 진짜 괜찮으세요? 지우나, 할미가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 나이 먹는다고 꿈까지 늙는 건 아니더라. 별빛 아래 할머니의 얼굴이 빛났다.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지도 같았지만 눈빛만은 소녀처럼 반짝였다. 결국 가족들도 할머니의 뜻을 받아들였다. 조건은 하나, 무리하지 않기. 첫 방송 출연은 지역 방송국의 아침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동네 명인이라는 코너. 새벽 5시 방송국 차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60년 만에 처음 화장을 했다는 할머니. 어색하지만 설레는 표정이었다. 스튜디오는 낯설었다. 강한 조명, 여러 대의 카메라,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하지만 요리를 시작하자 할머니는 편안해졌다. 손에 칼을 쥐는 순간 그곳이 스튜디오든 부엌이든 상관없었다. 할머니,
된장찌개 비법이 뭐예요? 비법이 어딨어? 그냥 정성이지. 된장도 좋아야 하고, 물도 좋아야 하고, 무엇보다 먹을 사람 생각하면서 끓여야지.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실시간 검색어에 할머니 된장찌개가 올랐다. 하지만 유명세는 양날의 검이었다. 할머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을 넘어섰다. 지훈이 관리하는 계정이었지만 사진은 모두 할머니가 직접 찍었다.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는 사진들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정성으로 다가왔다. 협찬 제안이 쏟아졌다. 식품회사, 주방용품 브랜드, 심지어 화장품 회사까지. 하지만 할머니는 모두 거절했다. 내가 안 써본 건 소개 못해. 그게 예의야. 그런 할머니의 고집스러운 진정성이 오히려 브랜드가 되었다. 박순자 할머니 효과라는 말까지 생겼다. 할머니가 사용하는 된장 브랜드는 품절 사태를 빚었고 할머니가 사는 마을은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악플도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이 왜 이런 걸 해? 손주가 할머니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요즘 뭐든 콘텐츠로 만드네. 지우는 악플을 할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지우나, 세상 사람 입맛이 다 다른데 다 좋아할 순 없지. 된장찌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담담한 할머니의 말에 오히려 지훈이 위로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대형 방송사의 프라임타임 예능 프로그램 스타들의 만찬에서 게스트로 초대한 것이다. 국민 MC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고 할머니와 톱스타들이 함께 요리하는 특집이었다. 가족들은 반대했다. 너무 큰 부담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어? 서울행 KTX. 난생 처음 타보는 고속열차에 할머니는 아이처럼 신기해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세상이 참 빨라졌구먼. 방송국 대기실. 그곳에서 할머니는 평소 TV에서만 보던 스타들을 만났다. 20대 아이돌부터 40대 배우까지. 그들도 할머니를 알아봤다. 어머, 그 유명한 할머니. 영상 매일 봐요. 진짜 할머니 음식 먹고 싶었어요. 화려한 연예인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오히려 가장 빛났다. 수수한 한복을 입은 할머니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녹화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스타들은 각자 자신 있는 요리를 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둘씩 스타들이 할머니 옆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파 써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할머니, 이 된장 냄새 너무 좋아요. 어느새 프로그램은 할머니의 요리 교실이 되어버렸다. PD도 MC도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방송이었다. 방송은 대성공이었다. 시청률 15%, 실시간 검색어 1위.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다. 녹화 후 한 아이돌이 조용히 다가왔다. 21살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생활하는 청년이었다. 할머니, 저 진짜 엄마 밥이 그리웠어요. 오늘 할머니 된장찌개 먹으면서 울 뻔했어요. 아이고, 애썼네. 힘들 때 우리 집 와. 밥 해줄게.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요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위로였고, 연결이었고, 세대를 넘어선 포옹이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 82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바쁘지만 동시에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우리 마을 스타 순자 할머니 환영. 순자 씨, 우리 마을 유명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쑥스럽게.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2025년 봄. 할머니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만을 돌파했다. 골드 버튼이 도착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상패를 든 할머니의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축하 메시지가 전국에서 날아왔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역할 모델이라는 칭찬과 함께.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고 텃밭을 가꿨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다만 이제는 그 일상을 수백만 명과 나눈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인이에요. 유명인이고 뭐고 나는 그냥 순자야. 밥하는 순자.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했다. 수익금 전액을 마을 노인정과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거야. 그게 사는 거지. 이 소식이 알려지자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기부 천사 할머니, 나눔의 아이콘.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수식어가 불편했다. 특별한 거 아니야. 혼자 쓸 수도 없는 돈인데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위기가 있는 법. 여름이 되자 할머니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무리한 일정과 늘어난 스트레스. 결국 할머니는 가벼운 현기증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가족들은 달랐다. 특히 큰아들 정수는 단호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우리도 행복해요. 병실에 누운 할머니.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걸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다. 25살의 젊은 간호사였다. 할머니, 제가 진짜 팬이에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간호사 시험 공부했어요. 힘들 때마다 할머니 영상이 위로가 됐어요. 아이고, 고생했구나. 할머니,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요리 배우고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할머니의 눈에 다시 빛이 돌았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 새로운 힘이 되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다. 무리한 스케줄은 거절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 대신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계절. 봄나물 캐기, 여름 장아찌 담그기, 가을 곡식 거두기, 겨울 메주 쓰기. 단순한 요리 영상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였다. 반응은 더 뜨거웠다. 사람들은 느린 호흡의 영상에 오히려 더 몰입했다. 댓글들. 도시에서는 잊고 살았던 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귀농을 결심했어요. 이게 진짜 힐링 콘텐츠.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왔다. 외국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부엌 박순자 할머니의 사계절.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할머니는 달랐다.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 음식 알릴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지. 방송국 촬영팀이 마을에 도착했다. 외국인 감독과 스태프들. 그들은 한 달 동안 할머니의 일상을 담았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나무를 캐는 모습, 장독대에서 된장을 뜨는 모습, 손주와 함께 웃는 모습. 외국인 감독은 말했다. 할머니의 음식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촬영 중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날 외국인 스태프들도 함께 참여했다. 서툰 손놀림으로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그들을 보며 할머니는 웃었다. 언어는 달라도 음식 앞에서는 다 똑같구먼.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할머니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다. 이제는 단순한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할머니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그리고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통 음식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무료 강좌였다. 첫 수업날 전국에서 50명의 젊은이가 모였다. 요리사 지망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내가 가르칠 건 레시피가 아니야. 마음을 담는 법이지. 할머니의 수업은 특별했다. 정확한 계량보다는 손맛을 강조했고 속도보다는 기다림을 가르쳤다. 할머니, 된장찌개가 자꾸 싱거워요. 이가는 혀로 보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보는 거지.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맞춰져. 이런 추상적인 가르침이 오히려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다. 할머니가 유명해진 지 1년.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머니 마을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주말마다 관광버스가 줄을 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다. 각자의 재능을 살려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누군가는 집신 만들기를, 누군가는 전통 놀이를 가르쳤다.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 순자 씨 덕분에 마을이 살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다. 손주 지훈과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방학 때나 겨우 보던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다. 할머니, 저 졸업하면 여기서 살면서 할머니 일 도울래요. 아이고, 도시에서 좋은 직장 구해야지. 좋은 직장이 뭐예요? 할머니랑 일하는 게 제일 좋은 직장이죠. 그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기만 했던 할머니에게 손주가 돌아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악의적인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사실은 전문 배우다. 모든 것이 기획된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루머는 점점 커졌다. 일부 언론까지 이를 다루기 시작했다. 엄마,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거예요. 괜찮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의 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루머를 반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십 년 전 할머니를 아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 오래된 사진들, 할머니가 요리 대회에서 상 받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더 결정적인 건 할머니가 평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아동센터 원장 할머니는 유명해지기 전부터 우리 센터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10년 넘게요. 노인정 회장 순자 씨는 원래부터 요리 잘하기로 소문났어요. 마을 잔치 때마다 음식 담당이었죠. 진실의 힘은 강했다. 루머는 일주일 만에 사그라들었고 오히려 할머니의 진정성이 더 부각되었다. 2025년 겨울 드디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한국 이부억 박순자 할머니의 사계절은 전 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공개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0만. 전 세계에서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프랑스 시청자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보다 할머니의 부엌에 가고 싶다. 미국 시청자 이것이 진정한 슬로우 푸드다. 일본 시청자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워진다.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글로벌 스타가 되었다. 해외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CNN, BBC, NHK.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담담했다. 나는 그냥 밥하는 할머니야. 그게 다야. 그러던 중 특별한 손님이 마을을 찾았다. 세계적인 셰프 제임스? 그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직접 한국까지 날아온 것이다. 처음엔 모두가 긴장했다. 독설로 유명한 그가 할머니의 음식에 뭐라고 할지 걱정이었다. 하지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든 제임스의 눈이 토끼 눈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역사고 영혼입니다. 아이고, 맵지 않아요? 두 사람은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으로 대화했다. 제임스는 자신의 요리를, 할머니는 김치전을 만들었다. 서로의 요리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이 만남은 세기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시간은 흘러 2025년 연말이 되었다. 할머니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자신의 모든 레시피와 이야기를 담은 책을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부엌 60년 손맛의 기록.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이 책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책의 서문에 할머니는 이렇게 적었다. 음식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 책이 세상 모든 부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길 바랍니다. 책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2025년 크리스마스. 할머니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모였다. 1년 동안 할머니 학교를 수료한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각자 배운 요리를 가져와 파티를 열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저는 파리에서 한식당 열 거예요. 할머니 레시피로요. 저는 유치원 급식 조리사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 같은 밥을 해주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너희가 내 진짜 상이다. 골드 버튼보다 상금보다 더 값진 2026년 새해 첫날.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없었다. 오늘은 그저 가족을 위한 아침상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83살의 할머니는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특별한 선물에 대해 인플루언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자신의 부엌이 세상과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연결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 밥 한 끼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성은 어떤 알고리즘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다는 것. 할머니는 오늘도 부엌에 선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뿐. 시골 작은 부엌에서 시작된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정성을 다하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나누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박순자 할머니가 세상에 전하는 레시피다. 시대를 초월한, 세대를 아우르는 영원한 레시피.